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장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참교육 변호사 문인곤입니다. 네, 요즘에 초등학생들 보면은 책가방이 없어요. 왜 없나요? 그 태블릿을 하나만 딱 들고 정말 학교 가더라고요. 제가 예. 딱 저 때까지만 해도 책을 많이 봤는데 예. 제 다음 기수로 그 후배들이 예. 어느 순간부터 공책이라든지 연습장을 잘 안 들고 다니고 PDF로 해서 이제 태블릿에 넣어서 네. 이제 하는 걸 저도 봤고 거기에 막 필기를 하는 맞아요. 좀 진기한 광경을 저는 봤는데 사실 저희 공부 될까? 맞습니다. 하죠. 제가 딱 그 예. 시기에 이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나 대학에서는 전부 태블릿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오늘 주제랑도 좀 연결이 되는데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죠. 딥페이크. 이게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어떤가요? 심각성으로 따지면 최고치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저번 주에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연수를 갔다 왔고 네네네. 그때 이제 판사님, 검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음. 학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네. 근데 이 학폭에서 가장 핫한 분야가 디지털 네. 성범죄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딥페이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세게 하겠다고 이제 정부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처벌이나 그런 사건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좀 높아질 거다. 여론도 형성이 많이 됐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좀 통계를 많이 발표했죠. 네, 국정감사에서도 그래서 이런 게 논의가 예. 많이 됐었는데요. 한 국회의원이 이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8개월 동안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처분이 1,700건이 넘고요. 비율로 따지면 10건 중 4건만이 중대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대한 조치라는 건 뭐죠? 보통은 이제 6호 이상을 말하고요. 학폭위에서 점수를 매길 때 이제 학교폭력의 지속성이라든지 반복성에 대한 점수가 가중이 되어야 나올 수 있는 조치들이기 때문에 6호 정도를 이제 중한 처분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1,700명이 사실 엄청나게 처분을 받았는데 사실 10건 중 4건이면 되게 작은 건수라고 느껴지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좀 논의가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네. 이제 왜 이렇게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중징계를 하지 않느냐? 왜 40%밖에 안 많았냐?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통계를 조금 예. 읽어드리면 전국 17개 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돼서 학폭위 처분을 받은 334명 중 6호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학생은 절반 이하인 41%, 즉 136명에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되게 작네. 왜 그럴까요? 네, 이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가해 학생이 특정이 되었는데 경화 처분을 내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제 가해장을 특정하지 못해서 처분 없이 종결된 사례가 포함된 겁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에는 요즘에 누구나 이제 이를 제작하는 사이트 AI로 합성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제작할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피해 학생이 딥페이크 성범죄 제작물 유포 정황을 확인을 해서 학교에 신고를 하더라도 이제 정작 누가 최초에 제작을 하거나 게시를 했는지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는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학폭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학폭만 다루고 있지만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성인 사이트 그리고 뭐 사기 도박이라든지 뭐 불법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명확한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인식을 심어주지 않으면 더 큰 범죄에도 연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려주지 않으면 맞습니다. 교화가 안 될 것 같은데 딥페이크 사건 기술에 대해서 많이 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이 보신 유형이나 이런 거 좀 어떤 거였을까요? 제가 좀 많이 본 유형은 최근 이제 서울대 엠벙방 사건하고 같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게 많죠. 음란한 영상이라든지 이제 사진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을 하는 방식의 딥페이크 결과물을 이제 카톡방이라든지 온라인상에 배포하는 형식들이 많았습니다. 그 서울대 엠벙방 사건은 피해자들이 찾았죠. 그렇죠. 그때 수사관들이 포기한 거를 맞습니다. 피해자들끼리 쫙 모여서 단톡방을 만들었고 공통점을 찾았는데 한 명의 선배가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 지목해서 수사관들이 역으로 추적했다고 잘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 게 이게 수사상에 올라서 다시 이렇게 뭔가 문제가 되어서 수면 위로 떠올라서 이제 사건화가 되는 과정이 되게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2-3년을 되게 노력을 했대요. 그리고 이 가해자가 엄청나게 교묘해가지고 잠복 수사를 해도 막 다 피해 다니고 텔레그램으로도 하고 정말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제가 살짝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교묘하게 이제 딥페이크 영상이 발전을 해서 진짜 이 사람 많지 않냐라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의 영상도 좀 흔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좀 허술한 학생의 학교 폭력은 처벌이 약하다, 뭐 이런 건가요? 또 일률적으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물론 영상 속에 있는 인물이 자신이 아님에도 자신과 같이 유사하다면 그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판사님들이 더 중하게 처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교하지 않더라도 그
그 피해가 사실 아시다시피 좀 심각합니다. 그럼 네. 학교 폭력 경우에서는 어떤 게 있나요? 네. 네, 뭐 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소심한 학생이었고 성격 자체가 깔끔한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를 보고 가해 학생이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는 이제 사람의 얼굴을 허술하게 이제 피해 학생의 얼굴을 갖다 붙여서 배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네. 쓰레기장이나 바퀴벌레가 있는 더러운 환경에서 이제 뭐 웃고 있는 피해 학생의 모습을 갖다 붙여서 배포하는 형식의 이제 사이버 범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냥 교과서에 이렇게 그려서 막 놀리던 게 그렇죠. 이제는 이제 태블릿을 그려버려서 카톡에 퍼뜨려버려. 너무 적절한 예, 예시를 예. 들어주네요. 예전에 저희 놀릴 때 예. 이제 흔히 책에 내야지 이제 그림을 예. 그려서 이제 손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등 뒤에다 붙이거나.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그냥 놀리는 게 너무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쵸. 담지도 않고. 예, 예. 근데 이제는 어떤 그런 굴욕적인 사진이라든지 환경에 AI라는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붙여버리니까 그쵸. 더 뭔가 이제 굴욕감도 들고 이제 수치심도 느끼게 되는 거죠. 가볍게 놀리거나 심각하게 놀리거나 놀리고자 하는 마음 똑같은데 이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교육적인 좀 대책이 진짜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누군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네, 저도 간절하게 바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법제도가 이제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네. 사이버 범죄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 보호될 수 있는 환경, 앞서서 말씀하셨던 캠페인이라든지 맞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좀 기술적으로 뒷받침되는 부분들, 거기에 따라서 법 제도도 좀 더 엄격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들이 같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피해자가 더 나오기 전에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네, 딥페이크 관련해서 혹시 피해를 겪고 계시거나 좀 가해 쪽으로도 고민이신 분들은 영상이나 저희 학폭톡에 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